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었죠, 우리? 다들 고생하셨는데. 그래서 다행이에요. 다들 별 탈 없이 잘 나오고 있어서. 자, 그럼 이제 오늘 우리 금지행위 파트부터 보도록 합니다. 자, 금지행위. 우리 교재에 205페이지 금지행위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 205페이지. 뭐 말이 필요 없이 중요합니다. 이 파트는 뭐 거의 안 빠지고 출제될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뭐 문제 자체가 어렵게 출제되거나 그럴 파트는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우리 법조문에 자, 제 33조 해가지고 가로 열고 이렇게 금지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표제라고 해요. 표제. 우리 법조문에 보면 한마디로 그 법조문의 제목을 얘기해. 제목. 그래서 이제 이거 표제라고 그러는데, 자, 우리가 보통 금지행위 하면 말 그대로 하지 마라 그 얘기잖아요. 금지행위 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 앞에서 이중 등록하지 마라, 이중 소속 이런 거 하지 마라, 또 거래계약서 거짓으로 기재하는 거, 이중 계약서 작성하는 거 다 해서는 안 되죠? 그럼 이거 다 금지행위예요, 아니에요? 하면 금지행위? 아니에요. 금지행위라고 안 해요. 그냥 법규 위반행위. 법규 위반행위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보니까 법조문 옆에 금지행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개사법에서 금지행위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이 33조에 있는 내용, 이걸 가리켜요. 이거. 그러니까 무조건 법에서 하지 말라 이게 다 금지행위가 되는 게 아니라, 자, 33조에 언급되어 있는 제1항과 거기 제2항에 있는 거 있죠? 제1항에 9개 항목이 있고 제2항에 5개 항목 있잖아요. 이것만 가리켜요. 이것만.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법에서 금지행위가 뭐냐 그러면 바로 33조에 있는 이런 행위만 가리키는 하나의 특정 용어다. 그러니까 모두 다 가리키는, 법규 위반 행위를 다 가리키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박스 처리해가지고 다음 중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거, 해당하지 않는 걸 고르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자, 여기에 언급되지 않는 다른 법 위반 행위, 이거 고르면 돼요, 안 돼요? 이거 고르면 안 돼. 자, 그러니까 금지행위가 어떤 건지 여기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다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거기 이제 우리 법조문을 보면, 자, 우리가 이제 제1항과 제2항 이렇게 나눠지죠. 자, 그럼 법조문 제1항을 봅니다. 제1항. 자, 거기 법조문 제1항을 보면, 자, 개공사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자, 여기서 호라고 그랬는데 거기 숫자 1, 2, 3, 4 있죠. 이걸 우리가 법조문을 읽을 때 1, 2, 3, 4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호라고 읽어요. 제1호, 제2호. 그래서 1호부터 9호 이거를 묶어서 각호 이러는데, 자, 거기 제목 밑줄 치세요. 거기 옆에 개업 공인중개사 등은 그 말이 밑줄. 자, 개업 공인중개사 등. 그러니까 지금 제1항은 누구에게 적용되느냐 하면 바로 개업 공인중개사 등 이들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기. 자, 그래서 여기 33조 제1항. 제1항은 누구에게 적용된다고요? 개업 공인중개사 등. 그럼 여기서 이 등이란 말이 들어가면 뭐예요? 하면 우리 앞에서도 잠깐 나왔죠? 이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 모두 다. 그러니까 개공사, 소공사,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 법인의 사원 임원, 분사무소 책임자 다. 그러니까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 다 가리켜요. 그러니까 제1항은 바로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 이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거다. 지금 그 얘기예요. 자, 그 9가지 항목이. 그 다음 2항을 보면 2항으로 내려옵니다. 누구든지 그랬네요.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 개공사 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자, 여기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누구든지 체크. 거기다 체크. 자, 그래서 제33조 2항은 그럼 33조 2항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누구든지 그랬네요. 자, 이때 누구든지란 말은 중개 의뢰인을 포함한 일반인. 자, 일반인들.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아파트 분여회에서 자기네 아파트 시세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자, 이런 식으로 끼리끼리 단합을 해가지고 개공사 업무 방해하는 거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추가됐네요. 예전에 없다가 이게 추가하다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네, 이제 법에 새로 이렇게 신설된 지. 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전체적인 구조를 잘 보세요. 금쟁이 33종은 제1항과 제2항으로 되어 있는데 제1항은 개공사 등에게 적용되는 거고 제2항은 일반인, 누구든지 일반인 적용되는 거. 자, 그 다음.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관련 주의사항인데,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이렇게 금쟁이 위반행위가 쭉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만일 이런 개공사 등의 제1항에 관한 이런 금쟁이를 위반했어요. 특히 1항입니다. 이런 금쟁이를 위반했을 때 당사자 사이의 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그랬어요. 자, 이거 예를 듭니다. 이때 이제 판례가 어떤 판례냐면 직접 거래.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팔아달라고 자 A라는 개공사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물건이 좋아.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딱한 사정이 있어서 급매로 빨리 처분하기 위해서 시세에 비하게 굉장히 가격을 낮춰서 저렴하게 팔아달라 이렇게 의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야 그거 나한테 팔아라 하고 이제 이렇게 계약이 체결되면 이걸 뭐라고 하냐, 이걸 직접 거래라고 그래. 그러니까 자기 사무실 찾아온 의뢰인과 개공사가 다이렉트로 계약을 체결하면 이걸 뭐라고 한다? 직접 거래. 그러니까 이 직접 거래도 이제 하나의 우리 금지행위를 특정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하지 말라 이제 금지행위를 위반했는데 이때 금지행위를 위반했지만 당사자 사이의 계약의 효력은 어떠냐? 자, 이 둘 사이에 만일 자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시다. 그럼 이 매매 계약은 효력이 발생한다 안 한다?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금지행위 위반은 했더라도 효력에는 영향은 없다. 단지 이제 뭐예요? 하지 말라는 금지행위 위반했으니까 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만 가해져. 여기 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만 가해지는 거지 그 계약의 효력도 무효가 되는 게 아니다. 효력은 발생한다 이거예요. 자, 우리가 초과 수수했어요. 초과 금품 수수하지 마라 이거 있거든요. 근데 의뢰인에게 초과로 많이 뜯어냈어. 자, 그러면 그거 유효 무효하면 전부 다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그러니까 법정 한도는 유효. 자, 법정 한도는 유효. 그러니까 아예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다음. 자,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별도로 부담한다 그러는데, 자, 또 우리 금쟁이 중에 거짓말로 의뢰인을 속여서, 자, 매매가가 지금 2억이야. 매도인이 2억 정도 팔아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걸 속이고 매수인한테 2억 2천에 계약을 성사시키고 2천만 원을 편취를 했어. 자, 그럼 매수인에게 2천만 원 어때요? 손실을 끼쳤죠. 자, 이런 식으로 손실을 끼쳤습니다. 그러면 금지행위 위반으로 처벌하고 그리고 이제 민사상 손해배상도 따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별도로. 당연한 얘기죠. 자, 그 금지행위와 관련하여 자, 이런. 자, 이제 뭐 그렇게 어려운 것들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금지행위 자, 하나하나 이제 살펴볼 텐데 우리 교재를 보면 이 교재는 이제 교재를 쓴 선생님이 자기 스타일대로 이제 순서를 바꿔놨어요. 자, 그런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자, 어떻게 순서를 했냐면 우리 법조문 있잖아요. 그 앞에 보면 이제 법조문 그 순서대로 자, 그 순서대로 쭉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 우리 교재 어디를 보시냐면 자, 210페이지 3번을 먼저 보세요. 210페이지. 자, 이게 이제 법조문 순서니까 조금. 자, 210페이지 3번.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금지행위입니다. 이게 제1호. 아까 1호부터 9호까지 있는데 1호. 자, 뭐냐면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해 중개를 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개업자니까. 근데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매매를 업으로 했다 그 얘기예요. 그럼 매매는 뭐예요? 사고 파는 거고 업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반복, 영리 목적으로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고 팔고 계속 반복하면서 그 차익을 자기가 말하자면 갖겠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중개를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사고 팔고 해서 그 차익을 남기겠다 이 얘기는 뭐냐? 좀 투기 비슷한 그거죠. 자기가 이제 아무래도 일반인보다 부동산 보는 안목이 높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의 물건, 또 급매로 싸게 팔겠다고 내놓은 물건, 이런 것들을 물세가로 다니면서 그 사람부터 직접 사들여.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다가 이 물건을 필요로 한 사람한테 거기에다 프리미엄 이렇게 얹어가지고 대파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중개를 하고 받는 중개 보수보다 이게 훨씬 짭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저렴하게 사서 비싸게 팔고 또 저렴하게 사서 비싸게 팔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어때요?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켜.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에 거품이 껴가죠. 어때요?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어디로 푸니까. 자, 이런 거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지금 그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논점을 잘 보셔야 돼. 자, 지금 뭐냐?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지금 매매를 업으로 하지 마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를 업으로 하더라도 어떤 물건에 대해서?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요. 그런데 법정 중개 대상물이 아닌 다른 물건에 대해서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은 금지행위다 아니다. 그렇죠. 그건 금지행위 아니죠. 자, 그래서 항상 법조문을 정확하게 잘 분석하세요. 법조문을. 자, 그 다음. 자, 여기서 이제 또 두 번째 매매라고 그랬네요. 그러니까, 자, 이때 금지되는 거래행위. 이때 금지되는 거래행위는 뭐다? 매매만. 그럼 우리가 거래 형태 중에 매매, 교환, 임대차, 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설정권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형태의 거래는 금지행위다 아니다?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매매만으로 이렇게 한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다른 형태의 거래는 업으로 하더라도 금지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다시 말해 그럼 나 임대를 업으로 하겠다. 그래서 임대업. 그럼 이건 금지행위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해 임대를 업으로 하겠다. 아니죠? 금지행위 아니라 이거 어때요? 허용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임대 사업자들 주변에 많이 있죠? 주택이나 상가나 그런 것은 금지행위가 아니다. 자, 그다음 여기서 이제 또 업이라고 그랬네요. 그러면 매매를 하더라도 이 매매를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영리 목적으로 해야 돼. 자, 그래서 업이 아닌 만일 실수요자 입장에서 한 번 정도 이렇게 매매를 합니다. 자, 우리도 전세 살고 있는데 중개업을 해서 돈을 번다. 내집 마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도 내가 괜찮은 물건 봐서 직접 그 사람한테 매수했어요. 이게 뭐 문제될 게 있어요? 자, 지금 내 집을 팔고요. 다른 곳으로 또 이사 가서 거기에 있는 집을 샀어요. 자, 여기 팔았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샀어요. 좀 매매가 두 번 이루어졌네. 이거 뭐 투기와 연관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은 금지행위다 아니다?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그러니까 실수의 목적에서 한 번 아니면 두 번 정도 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업이라고 하기는 그래. 자, 그러면 업이 되려면 1년에 한 몇 번 정도 해야 업이 될까 우리? 그래서 이것도 판례가 있어요. 1년에 한 4번에서 5번 정도 매매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차익을 남기고 이렇게 대파는 그런 게 기록이 있다. 그럼 이런 것을 업으로 한 그런 판례가 있어요. 솔직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1년에 한 4-5번 이렇게 거래를 한다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죠. 그리고 그렇게 빈번하게 우리가 거래를 할 만한 그런 실질적인 그런 실효성 이런 것도 드물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판례가 업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다음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럼 이때 이 매매 상대방, 자, 이 매매 상대방은 누구냐? 의뢰인이 아니야. 이때 매매 상대방은 의뢰인이 아니에요. 만일 이 매매 상대방이 의뢰인이라면 뭐가 된다? 직접 거래가 됩니다. 직접 거래. 자, 이거 나중에 직접 거래할 때 또 얘기할 거예요. 자, 만일 이 매매를 의뢰인과 딱 한 번 했어요. 근데 그 매매 상대방이 의뢰인이다. 그러면 한 번만 하더라도 만일 그 거래 상대방이 의뢰인이라면 뭐가 된다고요? 여기 뭐가 된다? 직접 거래가 돼버려. 한 번만 하더라도. 자, 이건 이제 직접 거래할 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매매업 이것과 직접 거래 이거 혼동하면 안 돼. 그러니까 시험에 이거 잘 나와요. 왜? 여러분이 잘 혼동하니까. 자, 그럼 다시 이제 정리합니다. 법조문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가? 이걸 잘 봐야 돼. 항상. 항상. 그래서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매매를 업을 하는 거. 이 말만 딱 기억하면 돼요. 자, 이 말만. 아셨죠?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아, 법정 중개 대상물이 뭔지 알고, 매매가 뭔지 알고, 업을 한다는 게 뭔지 다 알잖아요. 이 말만 딱 우리가 찾으면 돼. 금쟁이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우리는 중개를 업으로 해야지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건 된다 안 된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영업을 하다 보면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일반인보다는 아무래도 부동산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이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또 어디가 지금 규제로 묶여있는 지역인데 이게 개발된다더라 하는 이런 정보 입수 이런 것도 좀 수월하게 할 수 있어요. 왜? 이런 업종이 있다 보니까.
그쪽에 관심도 가지고 자꾸 이제 어때요? 이제 살펴보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민감하게 그런 정보를 우리가 좀 입수할 수 있어. 그러면 조금 괜찮은 그런 지역이 나오면 이거 사야 돼, 안 사야 돼? 이런 건 고민 안 하고 대답해. 뭐 물어보면 뭔 말인지 몰라고 멍 하고 있다가 아주. 돈 문제가 단지면 막 그냥 막 달려들시 막 대답해. 자,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때? 사야죠? 그러면 그런 기회가 자주 온다, 안 온다? 안 와. 그러니까 이거 혹시 금쟁이 위반으로 걸리면 어떨까? 이런 걱정 안 해도 돼. 그렇죠? 우리 1년에 해봤자 한 건도 안 돼.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런 좋은 기회 있으면 해야죠. 그러니까 중개는 중개대로 하고 또 우리가 부동산을 어때 다루다 보면 좀 그렇게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 이런 것도 놓치지 말고. 그러니까 실은 우리는 중개보다 그런 거 한 건 하는 게 더 나아. 그러니까 1년에 한 건 정도 해서 그게 우리는 보너스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공부가 여러분 절대 좀 여러분한테 괜히 했어 이런 생각 드는 공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할 때는 좀 힘들지 몰라도 나중에 해놓으면 절대 후회 안 해. 아셨죠?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돼, 안 해야 돼?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또 하다가 적성이 안 맞아 하지 말고. 솔직히 세상에 적성이 맞는 일이 너 얼마나 있어. 그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것도 아닌데 다 우리가 거기 적응하며 사는 거지. 그러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무등록업자와 그 다음에 협조행위 하지 마라. 이제 이건데. 자, 우리 교재 거기 4번이네. 210페이지 맨 밑에 4번. 210페이지. 자, 무등록 중개업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랬습니다. 알면서. 자,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 명의 이용하는 것. 자,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자, 무등록업자와 우리가 협조행위 이렇게 이제 표현해. 자, 그래서 이제 무등록업자와 협조행위 하는 거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지금 거예요. 협조행위 하지 마라. 자, 그런데 일단 자, 먼저 여기서 알면서 그랬잖아요. 알면서. 그러니까 첫 번째 무등록업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 인식.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등록업자는 거 알고 서로 협조해야 금쟁이에요. 그러니까 걸리면 뭐라고 대답해 우리는? 몰랐어. 우리는 몰랐어. 이러면 돼요. 걸리면 몰랐어. 자, 그런데 이제 이 협조행위. 자, 이 협조행위가 뭐냐?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자, 첫 번째. 그를 통하여. 자, 여기 체크.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여기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그에게 자기 명의를 이용케 하는 거.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협조행위가. 자, 그럼 첫 번째.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는다는 게 뭐냐? 자, 중개를 의뢰받는다. 자, 무등록업자로부터. 자, 이 A라는 차, 개공사가 이것 좀 팔아주세요라고 중개를 의뢰받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중개 의뢰받을 수는 있죠. 우리가 의뢰받는 사람이 뭐 특정 정해진 게 아니니까. 근데 그 말이 아니라 여기서는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실은 뭐냐? 사람을 소개받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뭐예요? 그 지역의 마당발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건을 팔겠다, 사겠다 이런 사람들을 잘 포섭해서 개공사한테 자,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개공사는 이런 식으로 이제 매도인, 매수인을 소개받아 계약을 성사시키고 자, 소개비로 그럼 네가 얼마 먹어 해서 몇 대 몇으로 나눠 갖는 거. 이게 협조행위예요. 보통 이제 우리가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은요. 얼마만큼 사람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느냐. 이게 영업 능력이잖아요.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을 물어다 주는 사람. 이제 이런 사람들 우리가 뭐라고 그러면 뭐 브로커 이런 말 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브로커가 사람을 물어다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때요? 이제 그 계약을 성사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중개보수 받아서 몇 대 몇으로 나눠 갔는데 이게 바로 뭐 이게 이제 상거래질 세치는 거잖아요.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끼리 경쟁적으로 공정하게 해야 될 텐데 사람을 통해 싹쓸이 하듯이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안 좋아. 또 이렇게 이제 브로커가 주로 물어다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야, 보통. 그러니까 뭔가 탈세나 투기 목적으로 거래하는데 일반 중개사무소 가면 이게 이제 불법이다 보니까 잘 안 해주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만 전문으로 해준다. 이런 사무소 찾아가서 또 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식으로 삐끼가 물어다 주는 거, 이 브로커가 물어다 주는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뭐야? 투기나 탈세 목적 거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그런 거래를 부추기게 되고. 자, 그래서 이런 걸 하면 된다, 안 된다? 자, 그러니까 이거 하면 안 돼. 자, 근데 여기서 뭐라고 돼 있냐?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통하여 소개받거나 이 말하고 같아. 아하, 그러니까 뭐다? 소개받는 것으로 이미 족하다. 그러니까 거래 성사 여부는 뭐다? 불문. 그러니까 소개를 받아서 계약을 성사시키고 중개보수 받은 다음 몇 대 몇으로 나눠 가져야 그때 금쟁이냐? 아니다. 소개만 받아도 이미 금쟁이. 자, 소개만 받아도 이미 금쟁이다. 그 다음, 자, 두 번째. 자기 명의를 이용하게 한다. 자, 이게 자기 명의 이용하는 게 뭐냐? 자, 명의 대여에 이르지 않은 사무소 제공이나 명의 제공. 우리가, 자, 맨 처음에 공인중개사 제도 파트에서 자격이 취소되는 사유, 자격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면 취소되죠? 그리고 자기 명의를 이용하여 공인중개사 업무를 하게 하는 거, 이거 취소 사유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아닌 거. 그러니까 이렇게 명의를 아예 네가 내 이름으로 중개 업무 해. 이게 아니라 사무소 제공이나 명의 제공인데, 그럼 이게 뭐냐? 자, 보통 이제 무등록업자가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영업을 하는데 사무소 없이 뭐 좀 좋은 말로는 프리랜서 이런 얘기를 쓰는데, 자, 이렇게 불법으로 영업을 합니다. 근데 자기가 계약을 성사시켜도 계약서를 써줘요, 못 써줘요? 못 써줘.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요, 지난주에.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럼 거기에다 서명 및 날인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쌍방에 교부하고 자기도 보존해야 되는데, 자기는 무자격자라 여기다 자기 서명 날인해 못해. 그러니까 이제 A라는 이 중개업자, 이제 개공사 찾아와서, 야, 네 사무소에서 이 계약을 성사시킨 것처럼 네 명의로 이 계약서 하나 써달라 이 말이 이거. 그러면 내가 중개보수 받아서 너한테 얼마 줄게. 이렇게 몇 대 몇으로 나눠 갖자. 이거. 이걸 한번 실무에서 계약서 대필해 준다 이런 말 써요. 그러면 이제 A는 자기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해요. 나중에 이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다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이런 위험한 장난은 하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아예 네가 내 이름으로 중개 업무를 해야 이 정도 단계는 아니고 이런 식으로 명의만 잠깐 이용하게 해주는 거, 제공해 주는 거. 2단계가 바로 뭐다? 협조행위다. 자, 그래서 간단합니다. 무등록업자와 협조행위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앞으로 와서 207페이지. 자, 그 내용은 천천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법조문 있는 거 있잖아요. 이 문구만 제대로 알아도 다 풀어요. 이 파트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207페이지.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사례, 증여,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법정 보수나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애. 그러니까 우리가 법에서 정해 놓은 한도, 이제 보수, 실비가 있어요. 이렇게 법에서 그 한도를 정해 놨다 했는데, 이거를 뭐 한다? 초과하여. 이걸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거야. 자, 여기서 금품이란 말은 이제 금품이 뭐야? 현금. 자, 이건 현금이고, 현금. 그 다음에 물품. 자, 현금, 물품. 그러니까 현금이 됐건, 물건이 됐건, 법정 한도보다 초과해서 받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 안 돼. 자, 그래서 이때 초과를 했다는 것은 뭘 초과했냐? 자, 법정 한도를 초과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법정 한도. 자, 이거 이제 우리가 오늘 3교시 때 배울 거예요. 우리 법에서 사항한 기준 어떻게 삼고 있는지. 그 다음.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 중개보수를 할인하거나 면제해 주는 건 이것은 초과수수회 아니에요? 이건 아니죠. 내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거나 이러면 친척이랄지 지인이랄지 이런 사람한테는 절반 DC해 준다든가 아니면 그냥 안 줘도 돼 하고 무상을 한다든가 상관없죠. 그런데 어느 사람마다 50% DC 다 해주면 어떻게 돼? 망할 수도 있지만 아주 무서운 처벌이 기다리고 있어. 무서운 처벌. 뭐예요? 옆에 다른 개공사들한테 맞아 죽을 수 있어. 맞아 죽을. 법보다 더 무서워. 너 완전히 물 흐린다 옆에. 그래서 자,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금지행위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한도를 초과해서 받기로 약정을 했을 때 그럼 이 약정은 어떻게 됩니까? 보통 우리가 뭐예요? 초과해서 받는 거 순가 중개계약 기억나나요? 자, 토지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인센티브를 많이 준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쉽게 계약이 체결되기 어렵다 보니까 개공사 능력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냐 안 되냐. 또 가격 협상도 어때요? 개공사 능력에 따라 천차만별. 그러니까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성사시키면 법정 보수 외에 추가로 인센티브 얼마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순가 중개계획이 많이 체결되고 하는데, 자, 그렇게 약정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럼 이 약정대로 다 받을 수 있나요?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초과 부분, 자, 전부 무효가 아니라, 자, 전부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초과 부분만 무효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 할 수 있는데, 자, 그런데 이제 보통 의뢰인한테 더 많이 중개보수를 뜯어내기 위해서 하는 거, 이런 건 나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가 뭐냐, 이런 경우는 이렇게 초과분 무효니까 부당이득으로 돌려줘라 이건데, 개인적으로 이제 계약이 잘 체결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개공사 능력에 따라 자, 잘 좋은 조건을 성사시켰을 때 인센티브 좀 주는 건 이건 어때요? 괜찮잖아요? 이런 거는. 또 그게 있어야 우리가 또 더 열심히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안 해도 될 것을 더 열심히 더 많은 사람도 만나보고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인센티브 주는 건 괜찮아. 이런 걸 우리가 순가 중개계야. 자, 그런데 이제 그 자체로는 뭐예요? 그 자체로는 이 약정만 가지고는 이건 금지행위다 아니다. 자, 이 자체로는 금지행위 아니에요. 나중에 이렇게 초과해서 받으면 순가도 그때 금지행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좋습니다. 자, 순가 중개계약은 체결했어요. 이보다 더 많이 받는 것은 중개보수로 가져라. 그래서 개공사가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성사시키고 그 더 받은 부분을 가져갔어. 중개보수. 그런데 법정보수의 5배나 돼. 자, 이건 초과수수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기로 약정을 했다고 해서 그 약정 자체만으로는 금지행위다 아니다. 아니야. 왜냐하면 아직 결과가 안 나왔어. 더 많이 받고 팔이란 법도 없죠.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많이 더 받았다면 그때는 이제 초과수수인데, 이런 경우는 의뢰인이 왜 너 나한테 더 많이 뜯어갔냐 하고 찔러요, 안 찔러요? 찌르진 않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주기로 해놓고 마음 바뀌어서 못 주겠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가끔. 자, 근데 그런 경우는 여러분이 알아서 잘 유도리 있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자, 이때 초과수수는요, 사례 형태가 됐건 증여 형태가 됐건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그러니까 명목 불문하고 다 받으면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다 걸려 우리가. 여기에 식사 한 끼 대접받는 거, 술 한 잔 접대받는 거, 뭐 골프 접대받는 거, 이런 것들 다 뭐가 돼? 다 초과수수에 들어가. 근데 이제 법은 좀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일이 그거 꼬치꼬치 따져가지고 좀 하기가 그러죠. 자, 그다음 네 번째. 자, 네 번째는요, 우리 교재 206페이지. 자, 206페이지 1번. 206페이지 1번 내용입니다. 자, 당해 중개대상물의, 자,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래상. 여기에 대해서, 자,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그랬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의뢰인한테 속여서 계약을 체결하게 하거나, 이런 거죠? 속여서.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거짓된 언행, 자, 여기는 이제, 자, 적극적인 방법도 있고요. 자, 소극적인 방법도 있는데, 자, 우리가 가장 어때요? 많이 보는 게 이거죠. 중개사무소에서 개공사들이 어때? 일단 계약을 성사시키고 보자 해서 가장 많이 의뢰인들한테 저지른 잘못, 이게 바로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마치, 자, 개발 계획이 확정된 것처럼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것, 다 이것들은 다 판례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개발 제한구역에 묶여 있는데 이게 좀 개발이 된다더라. 그럼 어때요? 땅값이 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투기꾼들도 막 달려들고 할 테니까 그 전에 얼른 이거 계약을 해라.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개발이 된다고 발표가 나거나 그러면 땅값이 폭등하면 그때 많은 차익을 남길 거다. 이렇게 이제 속여서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죠. 거짓말로 속이는 거. 네. 그 다음, 의뢰 가격을 숨기고 고액에 매수하도록 하는 거. 이것도 아주 많죠. 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조심하세요. 매도인이 이거 5억에 팔아달라고 매물로 내놓았어요. 근데 보니까 이제 주변 시세도 있고 좀 가격이 오를 이런 조짐이 보이면 5억보다 더 많이 받고 팔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매수인한테 이거 5억 5천에 나왔다고 그래. 그러니까 5억 5천에 계약을 성사시키고 이제 5천만 원을 편취하는데, 그럼 매수 입장에서는 이거 매도인한테 5억 5천을 통장으로 이체해서 쏘아주면 5천 편취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자기가 편취하려고 뭐라고 그러냐. 매도인한테 정권을 위임받았다.
그러니까 나하고 계약을 하자 해가지고 자기가 그 돈을 다 받아서 메이돈한테 5억 건네주고 자기가 5천만 원 가져. 그래갖고 이제 메이돈 연락처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안 알려줘. 혹시 여러분도 그런 계약 한번 해본 적 있다면 당한 거야. 있어요, 없어요? 그런 적? 없어요? 다행이네, 그래도. 그래 놓고 이제 뭐라고 하느냐. 내가 5억은 그러면 이렇게 좀 메이도인이 자 하고 5천은 좀 현금으로 원한다. 이렇게 또 얘기해. 그래서 5억은 통장으로 이체시켜주고 5천은 현금으로 줄 수 없냐. 그럼 이제 또 현금으로 준다는 게 좀 꺼림칙하면 대신 중개보수 안 받겠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람 또 안심시켜놓고 이렇게 편취하고 이렇게 많이 해. 자, 이런 것도 어쨌든 하면 안 되고. 그 다음. 자, 소극적인 거짓 떠는 건 뭐냐. 자, 부동산의 하자를 자, 숨기는 거. 자, 우리 지난주에 배웠어요. 우리가 뭘 배웠냐. 우리는 확인 설명 의무라는 게 있어요. 자, 기억나죠? 그래서 중개 대상물에 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우리가 다 분석해서 조사를 한 다음 취득은행에게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중대한 하자나 결함이 있으면 이거 얘기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돼. 근데 이걸 얘기해주면 계약을 안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숨기고 안 합니다. 자, 이러면 이것도 뭐예요? 자, 근데 이렇게 이제 변명을 합니다. 의뢰인이 물어보지 않아서 그냥 얘기 안 했을 뿐이다. 내가 당신을 속이려고 안 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중대한 하자나 결함 같으면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봐요. 거래상 중요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할지 말지 이렇게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정도 내용이면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얘기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당연히 해줘야 돼. 근데 의도적으로 이걸 숨기고 얘기 안 하는 거. 이게 이제 소극적인 거짓말이에요. 내가 언제 너한테 거짓말했냐? 얘기를 안 했을 뿐이다. 얘기 안 한 게 바로 소극적 기망이에요. 그 다음, 공법상 제한받는 사실 숨기는 거. 다 이렇게 숨기고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개발 제한구역에 묶여 있는데 그런 얘기도 안 해. 또, 자, 집을 짓겠다고 땅을 사는데 그 토지에 건축을 할 수 있는 토지인지 없는 토지인지 이런 것도 얘기 안 해줘. 이런 거 은근히 많아요. 근데 거기 현장에 가서 봤더니 보세요. 주변에 다 건물 지어져 있잖아요. 알고 봤더니 다 불법이야. 거기에 건물을 지을 수 없는 토지인데 다 불법으로 지어놓으니까 자기도 지을 수 있는 줄 알고 이런 경우 의외로 많아요. 확인해 봐야 돼요. 그 다음 해당 부동산이 소송 중인 사실을 숨기는 거. 지금 소유권 다툼 분쟁이 발생해서 지금 재판까지 간 거야. 그런데 이 매도인이 만일 패소하게 되면 그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자기 것도 아닌데 그 사람과 계약을 진행시켜. 이러면 돼,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게 지금 다 판례에 나온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딱 안 봐도 아, 이거 거짓말로 속이구나. 이건 다 알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거짓 떠는 행위로 자, 뭘 했단 얘기예요?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겠다. 우리가 민법에서 이걸 뭐라고 그래? 사실대로 알았다면 계약을 안 했을 텐데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계약을 하게 됐어. 이런 걸 뭐에 빠졌다? 착오에 빠졌다. 우리가 기망을 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한다. 계약을 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판단을 그르치게 했다.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손해 발생과 무관하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여기 보세요. 법조문 잘 보세요. 자,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대로 알았더라면 계약을 안 했을 텐데 이렇게 거짓말로 속이니까 그 말을 믿고 계약을 했잖아요. 근데 계약은 했는데 손해는 없어. 단지 알았더라면 계약을 안 했을 텐데. 자, 그래서 개발 제한구역에 묶여있는 토지를 평당 10만 원 주고 자, 계약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평당 5만 원짜리를 이렇게 10만 원에 사게 했다. 그럼 이건 속인 거잖아요. 근데 원래 평당 10만 원 해요. 그러니까 제값 주고 산 거예요. 손해 본 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게 개발 제한구역이라면 활용을 못 하니까 이 토지를 취득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대로 알았더라면 계약을 안 했을 텐데 그냥 그 말을 믿고 계약을 했다. 그 자체가 뭐예요?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금쟁이에요. 꼭 손해가 있어야 된다? 아, 손해하고는 상관없어요. 자, 손해 발생 안 해도 됩니다. 판단만 그르쳐도 금쟁이.
그런데 손해까지 발생하면 어떨까요? 아까 우리 맨 처음에 했잖아요. 손해까지 발생하면 금쟁 위반으로 처벌은 처벌대로 받고 손해배상 별도로 한다. 기억나나요? 아까 맨 처음에 했잖아요. 그 얘기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거짓말로 의뢰인 속이지 마라. 속이지 마라. 자, 그 다음에 5번째. 자, 이제 우리 교재 저 뒤로 가서 211페이지. 자, 211페이지 이제 5번째 보겠습니다. 자, 관계법령에서, 자, 관계법령입니다. 법률에서 양도나 알선 등이 금지된, 자, 여기 양도, 알선.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이렇게 하는 걸, 그러니까 팔아먹는 걸 못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팔아먹는 걸 못하게 금지했어요. 자, 어떤 거를? 부동산 임대, 분양 임대 등과 관련된 증서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뭔가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증서를 얘기하는데, 이런 증서에 대해서 매매를 한다든가 교환을 한다든가 이런 거 할 때 여러분들은 나서서 중개하는 거 이거 안 돼. 또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거 이것도 된다 안 된다? 이거 하지 마란 얘기예요. 이거. 자, 다시 정리하자면 법에서 이렇게 처분을 못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법을 어겨가면서 이 증서를 뭐 하겠다? 팔아먹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자체도 뭐예요? 불법이잖아요. 이 거래 당사자들이 하는 이런 거래 행위도 불법인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서서 중개하거나 매매를 업을 하는 것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이제 이런 증서, 매매, 교환 이런 것들이 뭐예요? 다 투기 목적, 탈세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 거래예요. 불법 거래. 그러면 이런 불법적인 거래, 이런 불법적인 거래를 나서서 중개하거나 매매업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 증서가 뭐예요? 이건데 가장 대표적인 게 입주자 저축 증서 이거. 보통 우리가 청약 통장이라고 하는 거 있죠? 주택법에서 배우는 것도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청약 통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있어야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이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장이 없는 사람은 분양 못 받아. 근데 이걸 분양을 받아야 그게 프리미엄 몇 억씩 붙는다고 하니까 그걸 전매를 해서 차익을 남기고 싶어. 그래서 이제 통장 나한테 팔아라. 이렇게 이제 부추기고. 그럼 이제 그걸 가서 중개하고 있고.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요, 이런 거는 아예 주택법에서 주택 공급 질서 교란 행위다 해가지고 이거 거래하는 사람, 또 이걸 알선하는 사람 다 3년 3천으로 처벌돼. 주택법에서도. 그러니까 이렇게 주택법에서 이런 거래를 못하게 막아놨다 이거야. 금지 이렇게 막아놨다. 그런데 이걸 어겨가면서 팔아먹겠다 이거야. 그래서 이걸 하면 안 된다. 또 이제 주택 상환 사치랄지 뭐 건물 확인서 뭐 기타 등등 이런 게 있는데 이건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이 증서는 그냥 청약 통장 이 정도 하나 정도 말고 있으면 돼.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 뭔가 부동산에 대한 여기 있잖아요. 부동산 분양이나 임대를 받을 수,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는 어떤 권리가 부여된 거. 그게 이제 여기 증서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증서. 자, 그런데 그럼 분양권은 그럼 여기서 말한 증서인가요? 아니죠. 우리 분양권은 전매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판례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장차 건축될 건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단순히 증서가 아니라 건물. 건물이니까 전매할 수 있고 전매를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나서서 이거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런데 이 전매도 못하게 금지돼 있어요. 이제 투기 과열지구에 묶이면. 그럼 그런 경우는 이거 중개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되죠, 이제. 단지 이제 분양권은 건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증서에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 그리고 이제 상가 분양, 이거 판례가 나온 건데 상가 분양 계약서도 증서는 아니다. 왜냐? 상가 분양을 받을 때, 분양을 받을 때 계약서로 쓰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인쇄된 종이.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은 분양을 받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한 계약서, 서식 종이지 여기에 어떤 권리가 있거나 이런 게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은 증서가 아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간단해요. 그러니까 증서는 중개도 하지 말고 매매를 업으로도 하지 마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자,
자, 이제 여섯 번째. 자, 여섯 번째. 자, 우리 212페이지. 자, 212페이지 이제 여섯 번째입니다. 자, 이게 좀 중요해요. 이게 이제 논점이 많아. 그러니까 시험 내기 좋은 게 이거예요. 시험 내기 좋은 거. 자, 뭐냐? 중개은행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거. 자, 쌍방을 대리하는 거. 자, 그럼 먼저 여기서 직접 거래가 뭐냐 이건데, 자, 직접 거래 이제 이걸 잘 아셔야 돼. 자, 직접 거래라고 하는 거 여기 그랬잖아요. 중개은행과 계약을 체결하는 거. 자, 은행과. 자,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자, 갑이라는 사람. 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팔아달라고, 자, A라는 개공사 찾아옵니다. 자, 이 사람이 지금 돈이 급해요. 그래서 자기가 조그만 사업을 하는데 뭐 부도가 나게 생겼어. 그래서 그 어음을 빨리 메꿔야 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이제 집을 팔려고. 그래서 일주일밖에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급매로 빨리 팔아야 되니까 시세에 비하여 굉장히 가격을 다운시켜서 저렴하게 팔아달라고. 근데 보니까 이제 물건도 괜찮은데 저렴하게 나왔지. 뭐 이러다 보니까 마음에 들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소개해서 매수하게 하면 물론 좋겠죠. 그런데 자기가 이득을 그 중간에 가지고, 그러면 나한테 팔아라. 자, 이렇게 이제 계약이 체결되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직접. 그러니까 이제 직접 거래는, 자, 자기 사무실 찾아온 누구와 계약하는 거? 의뢰. 자, 이거 잘 봐요, 의뢰. 자, 의뢰인과 계약을 체결한 직격. 그럼 이제 왜 이걸 우리가 못하게 하나요? 자, 의뢰인은 이렇게 긴박한 사정을 자기가 중개를 의뢰받으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보를 자기는 다 알고 자기가 계약 당사자로 나서면 이 내용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활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뢰인한테 더 피해를 가게 한다든가 이렇게 악용할 수 있어. 자, 그러니까 이건 못하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잘 보세요. 자, 직접 거래 논점이 많은데, 자, 첫 번째, 자, 의뢰인과 계약해야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논점. 자, 그런데 이때 이 의뢰인은요, 꼭 그 물건 소유자 본인뿐만 아니라 대리인이거나 아니면 수임인도 다 뭐한다? 포함한다. 그러니까 자고로 자기 사무실 찾아온 의뢰인이라면 누구든 상관없이 계약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대리인이 됐건 수임인이 됐건. 그 다음. 그럼 이제 의뢰인과 이렇게 거래를 해야 되는데 이때 거래는 어떤 거래입니까? 이때 거래 대상은 어떤 거래입니까? 종류를 뭐한다? 불문합니다. 그러니까 매매가 됐건 교환이 됐건 임대차가 됐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상관없어요. 자, 상관없다. 다 해당된다네. 다 해당된다. 그 다음 여기는 또 업으로 하라 이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뢰인과 딱 한 번만 하는 거래도 이것도 금지행입니까? 예, 이것도 금지행. 직접 거래가 돼. 자, 그러니까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아까 우리가 법정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자, 우리가 매매를 업을 하지 마라 했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매매를 업을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래 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다고 그랬죠? 다 해당돼. 그 다음에 여기는 업으로 하지 마란 말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하더라도 뭐다? 금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때 매매 상대방이 만약 의뢰인이라면 뭐가 된다고요? 금쟁이 된다고 그랬죠? 그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구분 잘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정리합니다. 직접 거래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면 제일 먼저 뭘 찾으냐? 거래 상대방이 누구다? 의뢰인. 거래 상대방이 누구? 의뢰인만 찾으면 돼. 의뢰인. 자, 거래 상대방이 의뢰인.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이제 봐봐. 나머지 이것도 이제 팔린데 자, 의뢰받은 개공사가 다른 개공사와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지금 A가 의뢰를 받았어. 자, A가 이제 갑으로부터 의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계약을 하게 되면 뭐 직접 거래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물건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혼자 계약이 뭐니까 다른 개공사 B를 불러다가 야, 우리가 이거 공동으로 매수를 하자. 자,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이제 A도 직접 거래, B도 직접 거래인가요? 이건데 A는 자기 사무실 찾아온 의뢰인과 계약한 셈이죠. B는 자, 갑이 자기 의뢰인이다 아니다? 의뢰인이 아니니까 B는 직접 거래다 아니다? B는 아니에요. 여기서 A만 금쟁, 직접 거래. 그러니까 간단해. 의뢰인이냐 아니냐 이것만 찾으면 돼요. 그 다음 여기 두 번째. 다른 개공사 중개로 거래를 할 때. 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물건을 팔아달라고 이제 이렇게 자, A라는 개공사를 찾아왔는데 자기가 계약을 한 게 아니라 다른 개공사 B를 소개를 했어. 그래서 이 계약을 만약 중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B도 개공사예요. B도. 그러면 자, 갑과 계약을 체결한 B, 이 사람 직접 거래 다니다? 아니잖아요. 이 갑이 자기 사무실 찾아온 의뢰인이 아니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개공사가 중개를 해서 계약을 하는 경우, 이거는 당연히 직접 거래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물건이 굴러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 야, 네가 중개한 것처럼 해. 방법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한테 중개보수 주기 싫으니까 직접 계약해보면 이제 나중에 찔르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자, 최근에 판례를 보니까, 자, 그럼 이렇게 직접 계약을 하고 싶은데 금쟁이, 이게 걱정이 돼. 그럼 자기 명의로 하지 않고 어때? 자기 가족 명의로 하면 되죠? 그래서 배우자 명의로 계약을 성사시킨 것처럼, 그리고 자기가 중개를 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이게 한번 걸렸어. 부분 일심동체다. 배우자 명의로 계약을 했지만 이것은 곧 자기가 계약을 한 걸로 봐가지고 이거 직접 거래, 이거 인정한 판례가 있어요. 1심에서. 대부분까지는 안 나오고. 자, 그런 것 좀 조심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직접 거래. 자, 직접 거래 항상 세 가지. 누구하고 계약했다? 의뢰. 거래 형태는 불문한다. 한 번만 하더라도 직접 거래. 이것만 잘하는. 그 다음 쌍방대리. 쌍방대리는 말 그대로 양쪽을 다. 그러니까 매도인, 매수인 양쪽 다 대리하는 거. 그러면 양쪽 다 대리하는 것은 뭐냐? 자기가 매도인 입장도 되고 매수인 입장도 되잖아요. 그리고 계약서를 자기가 작성해. 그러면 한마디로 뭐예요? 북치고 장구치고 자기가 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약 내용을 자기 입맛에 맞게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매도인이 자기한테 유리한 조건을 내세우면 매도인에게 유리하게, 그리고 매수인한테는 불리하게 계약서 작성할 수 있고. 그러죠? 아니면 이제 자기가 모든 이익을 가져가기 위해서 계약서를 이렇게 작성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개공사 마음먹기에 따라 둘 중에 아무나 피해를 보게 하거나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쌍방대리를 하게 되면은 안 된다. 자, 그래서 계약 내용을 자주게 하게 되는 쌍방대리는 안 돼. 그런데 우리 민법에도 이런 쌍방대리 있는데 민법은요, 당사자들이 승낙을 하면 상관없어요. 왜? 민법은 사적 자치니까. 자기네들이 원하는 조건을 하게 되면 상관이 없어. 그런데 우리 중개사법은 그래도 안 돼. 왜? 당사자 본인들이 승낙을 했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부동산에 대해서 잘 안다 모른다? 몰라. 그래서 중간에서 개공사가 또 장난칠 수 있으니까 양쪽을 다 대리하는 건 일단 못하게. 일단. 자, 그런데 조심할 게 이행 업무를 위한 쌍방대리. 이것은 금쟁이다 아니다. 자, 그럼 이행 업무가 뭐예요? 이미 계약은 체결됐어. 당사자들의 계약은 체결하고요. 매도인한테 등기 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고 매수인한테는 중도금 잔금 받아서 자, 매도인한테 전달해 주는 거. 이런 이행 업무는 계약에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이미 계약은 체결된 다음이에요.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양 당사자 모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거니까 이런 경우는 금쟁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 다음 한쪽만 대리하는 일방대리도 마찬가지 금쟁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방대리는 자기가 계약 내용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경우는 금쟁이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쌍방대리.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자, 우리 교재 214페이지 갑니다. 자, 214페이지, 이제 7번째. 자, 보세요. 이건 이 법조문만 잘 이해하면 돼. 자,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탈세 목적으로, 쉽게 말하면 탈세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 자, 이 부동산 하나. 그 다음, 관계법령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 해가지고. 자, 이 부동산 둘. 이렇게 지금 두 가지예요, 지금. 자, 지금 이 부동산 하나, 이 부동산 하나. 그럼 이제 이 부동산을, 자, 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예요? 매매를 한다고 하네요. 그럼 이 매매를 한다고 할 때 이걸 나서서 중개하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지금 벌써 봐봐요. 탈세 목적으로, 그 다음에 탈법 목적으로 지금 매매예요. 이거. 이 매매가
탈법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매매예요. 즉 투기나 탈세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매매인데 그럼 이 매매를 여러분이 중개하면 투기나 탈세하라고 여러분이 뭐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 그러니까 이거 중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해는 옆에서 도와주고 방조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중개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예요. 자, 탈세 등 관계법령 위반을 목적으로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 하지 아니한 부동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게 자, 갑으로부터 을이 부동산을 취득해요. 자, 그래서 매매를 가지고 부동산 취득하면 그럼 이제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 해야 되죠. 그런데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 자, 이 부동산 아직 등기를 뭐예요?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부동산을 지금 다시 매매한다고 그래. 매매. 그러니까 을이 이걸 다시 누구에게? 자, B형에게 이걸 다시 뭐예요? 이렇게 매매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 놓고 어때요? 등기를 바로 이렇게 넘기겠다. 지금 이 얘기예요, 지금. 뭐 하려고? 탈세 목적. 자기가 부동산 취득했으면 취득세 내야 되지. 그리고 양도소득세 내야 되는데 이거 안 되고 바로 넘겨서 자기는 이 차익만 남기겠다. 지금 이거예요. 그러니까 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을 또 매매한다고 했을 때 이거 중개하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고 여러분이 중개하게 되면 탈세하라고 도와주는 거니까 이거 도와주는 거, 조장하는 거다. 하면 안 된다는 얘기. 그런데 이건 있어.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걸 미등기 전매라고 그러잖아요. 자, 등기를 하지 않고 다시 판단, 미등기 전매 또는 중간 생략 등기. 자기는 쏙 빠진다. 주로 이제 탈세 목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걸 여러분이 중개를 했는데 전매 차익이 없네. 자, 이걸 자 1억에 사서 자 1억 2천에 팔려고 했어요. 그래서 2천 편취를 하려고 전매 차익을 남기려고. 그런데 갑자기 부동산 시장이 폭락하는 바람에 1억 2천은커녕 자 9천만 원 받고 팔았네. 간신히. 전매 차익은 없죠. 그럼 이거 투기 조장 행위다 아니다? 이 미등기 전매 이 자체가 뭐예요? 불법이잖아요. 이게 이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이런 사람은 3년 이하 1억 이하로 처벌돼요. 3년 이하. 그러니까 이 자체가 불법 행위니까 이거 중개하면 돼요, 안 돼요? 전매 차익 있고 없고 상관이 없어요. 전매 이미 이거 뭐예요? 이미 탈세 이루어졌잖아요. 취득세. 자, 그다음 두 번째. 자, 관계법령 규정에 전매 등 권리 변동이 제한돼. 자, 권리 변동이 제한됐단 말은 전매를 한다 못 한다? 못 한다. 이걸 못 팔게. 대표적인 게 우리가 투기 과열 지구에 묶이면 분양권 전매 못 하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투기 과열 지구 내 전매가 금지된 분양권. 이런 분양권은 거래 자체를 못 하게 규제를 하기 때문에 이거 중개 알선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대요. 이거 얘기하는 거 이거. 그럼 이게 자, 투기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이거 여러분은 도와주는 거, 투기를 하라고 옆에서. 그래서 이런 걸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근데 이제 조심할 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중개했어요. 자, 허가구역 내 토지 거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거래할 수 있죠? 허가만 받으면 돼요. 허가를 받으면 거래할 수 있으니까 이건 중개한다고 해서 금지행위다 아니다? 그렇지, 아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투기 목적, 탈세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다. 그럼 여러분 나서서 중개하면 된다, 안 된다? 그냥 이걸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투기 조장 행위.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가 예전에 있던 금지행위예요. 예전에. 자, 예전에 있던 금지행위. 그런데 이제 최근에 거기 215페이지 이제 8번, 9번 이게 추가됐고 그 다음 이제 페이지 넘기면 33조 2항의 금지행위가 추가되는데 그럼 여기서부터 금지행위를 뭐라고 하느냐? 이걸 이제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라고 그래. 자, 지금까지 금지행위는 이제 주로 개공사 등이 저지르는 잘못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다루는 것은 뭐다? 금지행위 중에서도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라 해가지고 따로 불러요. 따로.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잠깐 쉬었다가 그럼 또 보겠습니다.